정부가 지난 금요일 날 지소미아를 종료 6시간을 놔놓고 이 파기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나오는 압력이 미군 철수, 통상 보복 등 내년 총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방위로 미국의 압력이 가속화될 때 과연 한국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 그런 우려가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아마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 유예하고 당분간 아마 총선 뒤에까지겠죠. 한 6개월 정도일 거라 봅니다.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요. 파기를 유예하고 그리고 일본과 그 사이에 협상을 해서 협상이 잘 되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겠다. 뭐 그런 명분을 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수출 규제 문제를 대화 조건으로 연장을 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종료하겠다. 그런데 일본은 규제 입장이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고 대화 재개 방침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지금 아베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한국이 굽혔을 뿐이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 바로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또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그런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며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있는지 내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청와대에서 일본의 지도자를 상대로 이런 정도까지 말을 한 것은 보기 드문 예입니다. 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등 3가지 주요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이 수출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 데 대해 경상성 발표는 합의를 아주 왜곡했다. 우리 측 항의에 일본 측이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은 지소미아 파기 유예를 둘러싼 물밑 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이렇게 어기는 몇 가지 유감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며 즉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하려 하지 마라. 자, 그렇게 하면 계속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경고성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지소미아 경신이라고 표현하며 지소미아를 향후에 이 한일 간의 변수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여론을 이렇게 의식해서 한일 모두가 승리했다고 경강부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각자가 협상을 해놓고 또 저거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양보한 거 없다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상하자 말자 다음 날부터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문 정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지소미아 파국을 면한 것은요. 한국 정권이 겁을 단단히 먹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벼랑끝 전술, 태용호 공사가 한국 정부가 벼랑끝 전술을 쓴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미군 철수에 넘어서서 한편으로 통상 문제에 대한 지금 압박,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한 압박, 더 나아가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의 철수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 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 압박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자 한국 정권이 겁을 먹은 겁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미군 철수 그건 사실이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인으로 미국이 한 2월 달에 미군 철수 카드를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트럼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 끌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본때를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마치 이 파기를 시킨 장본인처럼 인식됐을 경우에 미군 철수로 인해 안보나 경제 우려가 급격하게 번져나갈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소미아를 갖다가 파기하고 미국이 세게 나오지 않았으면 적당하게 북한한테도 중국한테도 또 우리 미국, 일본하고의 동맹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미군의 부분적인 철수를 원하는 이 정권의 핵심들의 속셈과 맞아떨어지고 크게 나쁠 게 없었을 건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지소미아를 마지막에 그야말로 조건부 유예하는 부분으로 돌아선 것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채 총선을 치를 때 도저히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라고 느꼈다 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군 철수를 한다라고 해서 미군이 떠나는 모습이 총선 전에 TV 카메라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때리고 한국의 반도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무역 전쟁으로 돌입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아마 문 정권은 그 상황에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적으로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유예다라고 체면 치레를 했지만은 큰 틀에서는 한국이 양보했고 일본은 물러서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한 것이다. 수출 규제는 징용에 관한 한국 정부의 그야말로 보복 이 부분에서 온 것이다. 물론 그것도 공식적으로 일본이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보상의 이유로 자신들이 판단한 거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일본이 규제를 풀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핵심 소재 3가지 종류는 계속 개별적 심사를 하겠다 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국장급 대하를 할 수 있다 정도를 내놨고 한국은 일본의 그걸 얻으면서 뒤로 물러섰다는 겁니다. 자, 징용 배상 문제가 풀려야 다 해결이 될 건데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성금 등으로 1+1 알파로 징용 배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자라는 쪽으로 한국이 제안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조건부 연장에 지금 시간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정부가 내심 6개월이라고 정해놨다고 보고요. 총선이 끝나면 만약에 이들이 총선을 이기면 다시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들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공사는 한국이 지금 벼랑 끝 전술을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 6시간 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협상을 해서
거의 뭐 파기되는 거 아니냐는 막판 시점에 이걸 다시 뒤집은 벼랑끝 전술을 썼는데,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할 때 북한의 핵심 동맹이라 할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다져놓고 적국인 미국을 향해서 벼랑끝 전술을 쓰는데, 우리는 지소미아에서 보인 벼랑끝 전술이 미국이라는 또 일본이라는 동맹을 겨냥했기에 처음부터 실패한 전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매우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 동맹을 상대로 이 마치 적국인 양 이런 북한식 전술을 쓰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또 중앙일보에서는 문재인이 적절한 땅에 두 발을 뒀다. 조건부 연장은 현실적인 결정이다.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원칙은 같되 유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 관리들은 지소미아 유예 결정으로 파국은 면했지만은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미국이 계속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하고도 잘 아는 친구처럼 지내는 리차드 롤리스 미 국방 아태 담당 부차관은 보여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아울러 일본 정부 역시 수출 규제 문제는 지소미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른 셈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걸 지켜보면서 유연한 대응을 하도록 양측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말을 했고, 미국 정부는 한일 사이에 두 나라 특히 한국에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며, 두 나라는 국가 방위와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지소미아 철회 중단 결정은 현명했고 신중했으며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며, 근데 지소미아를 철회하겠다라는 한국의 위협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이렇게 의심시켰다. 미국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태도는 워싱턴 내 여론을 악화시켰고, 그래서 오죽하면 상원에서 미국 여야 합동으로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대해 상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겠느냐. 만약에 한국이 끝내 중단 결정을 했으면 한미 동맹은 매우 악화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한일 양국이 모두 관계를 안정화하고 입장차를 해소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는 23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 결렬 등의 구실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번에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팀이 1시간 반 만에 협상장을 그냥 일어나서 떠나버린 것은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아주 희귀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우려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저,
즉 양측이 다 손해보는 제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양측의 감정이 많이 뒤틀려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문 정권이 막판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 위협이 먹혀들었다라고 보도를 하며 매슈 포틴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지난 18, 19일 DC를 방문한 김현종 안보실 2차장한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 포틴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NSC에서 부보좌관을 맡고 있지만은 한국 문제는 이 포틴스 부보좌관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현종은 귀국 후에 NSC에 이 내용을 목요일 날 오후에 보고했고, 자, 그 내용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혔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이 한국이 1년에 170억 불의 대미 수출 흑자를 볼 때 미국은 한국 안보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의 고위 인사가 50억 달러를 자기들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것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처음인데요. 이 사람은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공개행사와는 달리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연간 대미 흑자 규모가 170억 불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잘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 보장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잘 사는 나라가 낼 방위비를 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을 또 했습니다. 비건이 청문회를 하면서도 무임 승차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부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소미아를 유예했습니다만은 갈 때까지 가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유예에 미군 철수 카드는 접어넣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강한 방위비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끝까지 한국에 대해 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았다지만 제가 조선일보보다도 훨씬 더 빨리 1년쯤 전부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곧바로 미군 철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막판에는 조선일보가 일면 타악으로 그 사실을 보도했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걸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사실이 맞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벼랑에서 그야말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